그러면 AWS 계정 세팅과 배포에 대한 부분들 차근차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는 내용 중에서 이제 제가 가급적이면은 좀 나중에 다시 자꾸 이렇게 여러 번 보게 되는, 저도 작업할 때마다 몇 번씩 검색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는 제가 최대한 문서 쪽에다가 많이 기록을 해두고, 그리고 지금 아마 진행하다 보면 몇몇 개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는 제가 계속 만들어 가지고 문서는 추가를 해 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내용들을 최대한 많이 넣긴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또 전체 과정을 전부 다 텍스트로 남겨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천천히 진행을 할 테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어, 우선은 자, 그 aws.amazon.com에 들어가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저도 이제 계정을 하나 새로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일단 여기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이메일하고 비밀번호를 가지고서 로그인을 한 상태, 여기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뭐 IM에 대해서 알고 계셔가지고 생성을 하신 분들은 조금 기다려 주시고, 일단은 아이디, 그러니까 이메일, 패스워드 이렇게 해서 로그인을 한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윈도우 사용자들은 보통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시스템의 관리자 권한, 그리고 리눅스나 맥에서는 루트라고 하는 그 관리자 권한, 최고 사용자 권한, 뭐 그런 권한들을 아무튼 그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지금 AWS의 현재 이 이메일과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한 이 상태를 루트 사용자 로그인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메일로 로그인하는 거를 루트 사용자라고 하고, 자, 이 루트라는 말이 들어간 것들은 항상 가장 최상위 등급의 사용자, 가장 최상위 등급의 무언가를 나타내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이 로그인하신 상태가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절대로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최고 관리자의 권한으로 지금 로그인을 한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자, 제일 중요한 거는 계정을 만들었을 때 루트 사용자 루트 사용자로 로그인을 한 다음에는 루트가 아닌 일반 관리자 권한을 만들어 놓고 루트를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도록 묶어 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왜냐면은, 자, 관리자 권한을 만들면 관리자 권한으로도 관리자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준다라고 하면은 모든 그 관리자도 마찬가지로 권한을 많이 가지고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관리자 권한도 루트 관리자보다는 밑에 있는 관리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리자 권한이 만약에 탈취가 됐을 때는 루트 관리자가 일반 관리자 권한을 뺏을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 아무튼 무언가 조치가 가능해요. 근데 일반 관리자 권한을 탈취당한 게 아니라 루트 관리자 권한을 탈취를 당했을 때에는 정말로 아무 방법이 없어요. 있긴 있죠. 아마존 웹 서비스에 고객 지원을 요청을 하면 되는데, 근데 아무튼 그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이고, 뭐 응답이 빨리빨리 바로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무튼 최후의 수단이고, 그 전에 아예 루트 사용자는 이제 비상시에만, 내지는 관리자 단위의 무언가를 관리할 때에만 사용을 하는 걸로 하고, 완전히 가급적이면 묶어놓고서 완전히 모든 사용은 일반 관리자 권한에서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그렇게 세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서비스 열어보시면 여기 서비스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보안 자격증명 및 규정 준수라고 돼 있는 거 제일 위에 IM이라는 서비스가 있을 겁니다. 내지는 여기에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검색을 해서 쓰셔도 되고, 검색은 여기 들어가자마자 첫 화면에도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하시든 아무튼 이 IM 쪽을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모든 그 관리 권한에 대한 것들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보안 상태, 자, 5개 중에서 1개 완료가 돼 있다. 하나는 이제 기본으로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 나머지 4개를 이제 최대한 많이 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많이 채워주시는 게 좋고, 그 중에서 몇 개는 지금 저희가 바로 해볼 겁니다. 우선은 이거는 지금 부가적으로 해야 될 게 되게 많아가지고 좀 지금 바로 하지는 않을 건데요. 그 이중인증이라 그래가지고 로그인이나 기타 등등 그 계정의 중요한 권한들을 하게 되면은 뭐 문자로 번호 인증하거나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MFA 멀티팩터 어선티케이션, 그러니까 다중 인증에 대한 그러니까 인증을 이중, 삼중 해가지고 겹쳐서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활성화하는 게 권장 사항입니다. 이거는 꼭 해두세요. 저는 이거 지금 제가 수업용으로 만든 거라서 어차피 제 계정에는 걸려 있기는 한데 여기는 지금 안 걸려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하려면은 그 인증기, 그러니까 문자 인증하는 방법이 또 있고, 문자 인증 외에 지금 저도 이거 설정한 지가 좀 오래되긴 했는데 그 OTP 생성기 같은 것들을 별도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또 있을 건데요. 아무튼 멀티팩터에 대한 부분들은 꼭 활성화를 해두시고, 요거는 좀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하셔도 되고 지금 바로는 아니어도.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저희가 지금 할 거는 여기 개별 IM 사용자 생성하고 그룹 사용하여 권한 할당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비밀번호 정책 적용에 대한 부분들에 보면은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자, 이 조금 전에 이제 루트 관리자 외에 일반 관리자를 만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관리자도 그렇고 어떤 사용자든지 간에 IM에서 만든 사용자는 가급적이면은 1년 정도 사용을 하신 다음에는 바꾸시는 게 좋아요. 그게 이제 권장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정을 만들고 사용을 할 때에도 예를 들어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서 사용을 하더라도 한 1년 정도 사용한 다음에는 새 관리자를 만들고 기존 관리자를 폐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게 이제 뭐 특정 서버에서 봇 같은 데서 돌리기 위해서 내가 그 봇 전용 계정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것도 1년 정도 사용을 하신 다음에는 새 계정을 만드시고 봇에다가 새로운 키를 할당을 하시고 다 대체가 됐다고 생각하면은 예전 계정은 폐기를 하세요. 그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계정들을 만들어서 새롭게 사용하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고, 그걸 이제 아예 정책적으로 이제 시스템적으로 하게끔 하는 거를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저희가 오늘 하지는 않을 겁니다만, 아무튼 계정 같은 경우에 만들어서 너무 두고두고 쓰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계속 갈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 사용을 할 때 이 그룹 기능을 이용을 하면은 유용한데요. 자, 일단은 저희가 여기 처음에 이 그룹을 다 어드민즈라는 이름의 그룹을 하나씩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이제 최고 관리자 권한 대신에 최고 관리자에게서 거의 모든 권한들을 다 이용할 수 있게끔 그 이양해주는 그 일반 관리자들을 다 이 그룹에서 관리를 할 건데요. 자,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그 정책 연결하는 것 중에서, 자, 알파벳 순으로 있다 보니 제일 먼저 있는 여기 관리자 접속 권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액세스, 이거 정책을 체크를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다음으로 쭉 넘어가시면은 이런 그룹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룹이 생성이 돼서 여기에 사용자를 하나 추가를 해 볼게요. 사용자 추가를 할 때에, 잠시만요. 이거 지금 천천히 따라오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시 첫 페이지 가보면 그룹 만들었더니 바로 한 가지가 해결이 됐죠. 자, 그룹에서 새로운 그룹을 생성을 하시고 여기에다가 제가 여기 또 다른 이름을 넣으면 헷갈리실 수가 있으니 그룹을 저는 삭제하고 다시 만들겠습니다. 자, 새로운 그룹을 생성을 하고, 자, 이름은 사실 조금 달라도 어차피 그 식별할 수 있는 이름만 지으면 되니까 조금씩은 달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관리자들 넣기 위해서 어드민즈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라 이 뒤에 정책 연결입니다. 정책 연결을 관리자 접근 권한을 전체 다 주겠다라고 이렇게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액세스에다가 체크를 해서 다음 생성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관리 권한이 아니라 뭔가 나는 뭐 S3 접근 권한만 뭐 별도로 주겠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설정을 각각 다 여러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다시 사용자 추가를 해서요. 여기 사용자 추가를 하는데 사용자 이름을 저는 뭘로 넣을까요? 자, 뭐 어드민인데 뭔가 뒤에 구분을 좀 갈 수 있게, 자, 19년 9월에 만든 어드민이다. 1년 후엔 지울 거니까 19년 9월에 만든 어드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나 넣어주고, 동시에 여러 개 추가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번에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액세스 유형 선택을 할 때, 자, 둘 다 선택해줘도 됩니다. 자, 근데 이제 프로그래밍 방식 액세스라는 거는 이제 그 뭔가 서버에서 동작하는 API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터미널에서 이용을 할 CLI라든가 뭐 이런 프로그래밍 방식에서 동작하는 것들을 이용을 할 것이다라는 체크고, 그리고 AWS 매니지먼트 콘솔 액세스라는 거는 현재 보고 있는 이 관리 화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관리 화면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연결을 할 거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자, 자동 생성된 비밀번호하고 사용자 지정 비밀번호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뭐 어느 걸로 하든지 간에 일단 뭐 자동 생성된 그 직접 지정을 하든 아니면 자동 생성을 하든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 그런 다음에 반드시 다음번에 로그인할 때 새 비밀번호를 요청하도록 한다, 이런 체크 옵션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자, 지금 제가 만들어서 저 혼자 로그인을 하고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사용자 지정 비밀번호로 해가지고 제가 비밀번호 생성하고 이걸 그대로 이용을 해도 되고요. 근데 이제 AWS 같은 경우에는 팀이라든가 회사라든가 엄청 대규모의 그룹 단위에서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만든 뭐 내가 이제 새 관리자들을 5명을 뽑아가지고 5명한테 계정을 하나씩 만들어 줄 때, 자, 그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를 내가 만들어서 각각 이용을 해라 라고 주는 게 아니라, 사실 각각 관리자들의 비밀번호는 본인이 이용하는 자기 비밀번호를 이용을 하고 최고 관리자도 그 비밀번호는 모르고 있는 채로 운영이 되는 게 제일 좋죠. 그런 경우에는 이 체크를 해가지고 반드시 이제 로그인 하고 나면은 비밀번호를 한번 변경을 해서 본인의 비밀번호를 쓰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제가 그렇게 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요거를 체크를 빼고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뒤에 제일 중요한 게 권한 설정인데요. 권한 설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그룹에다가 사용자를 추가를 하는 방법, 그 그룹에는 연결이 돼 있는 정책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그룹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관리자 그룹을 만들어 놓고 관리자 그룹에 설정되어 있는 정책이 있으니 그걸 그대로 따라가게 될 거고요. 기존의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 그거를 복사를 하는 게 있는데, 지금은 기존 사용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이거는 사용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룹 단위로 사용하지 않고 각각 그냥 정책을 내가 직접 하나씩 연결을 하겠다,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는 그룹 사용자 추가를 하고 아까 만들었던 어드민즈 그룹에 체크를 해서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태그 추가는 이제 개수가 좀 많아지거나 했을 때 여러 사용자가 있으면은 이제 태그를 설정을 해가지고 태그별로 이제 소팅을 해서 보거나, 이게 필터링을 해서 보거나 아니면은 뭐 이게 시각적으로 좀 구분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지금은 어차피 생성한 사용자가 하나밖에 없으니 이 키는 태그는 별도로 설정하지 않도록 하고요. 자, 그럼 최종적으로 검토 사용자 이름은 어드민 19년 9월에 만들어진 어드민이라는 뜻으로 어드민 1909라고 만들어졌고, 프로그래밍 방식으로도 액세스를 하고 AWS 매니지먼트 콘솔로도 액세스를 하고 현재 이 웹으로 보는 이 화면에도 액세스를 할 것이고, 비밀번호는 직접 지정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재설정은 필요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권한 경계는 저희가 따로 설정하지 않아서 설정하지 않았다라고 나오고, 자, 권한이 어떤 권한으로 되어 있느냐, 어드민 그룹에 되어 있다. 어드민 그룹에 있는 내용까지 보실 거면 클릭을 해가지고 어떤 정책이 연결되어 있는지 보시면 되고, 지금은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관리자 권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액세스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해가지고 자 만들고요.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사용자가 만들어졌고요. 사용자 액세스 키 아이디가 있고 비밀 액세스 키가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 이메일 전송 이렇게가 있는데,
자, 이 화면은요. 이 화면은 이 액세스 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액세스 키는 여기서도 확인이 되고 나중에 봤을 때에도 이 키는 다시 확인이 돼요. 근데 이 비밀 액세스 키라는 거는 지금 한 번만 볼 수 있고 이후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걸 표시를 해가지고 자, 이게 표시가 되면 이게 녹화가 되겠지만 전 어차피 이 계정을 수업이 끝나고 나면 지울 거기 때문에 자, 비밀 액세스 키를 여기서 복사를 해두시거나 아니면 최소한 여기 CSV를 다운을 받아 놓으세요. CSV 파일 다운 받아 놓으시고 이게 이름 요렇게 보면 나중에 또 되게 좀 구분 안 가게 이 이름으로만 여러 개가 쌓이면 구분이 좀 안 가니까 네이밍을 좀 적절히 변경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저는 이거를 코드랩 크레덴셜즈라고 이름을 좀 변경을 해놓고 암튼 이 화면은 여기서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비밀 액세스 키 같은 거는 지금만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에 지금은 제가 비밀번호를 만들었고 기억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걸 그대로 이용을 할 거지만 이거를 이제 아까처럼 뭐 관리자 5명에 대해서 계정 5개를 만들어서 각각 그 사람들한테 이메일로 이제 계정이 생성이 되었으니 접속을 이쪽으로 하십시오 라고 안내를 해줄 거면은 여기 있는 이메일 전송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메일을 하나씩 보내줘야 됩니다. 그렇게 보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것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해두시고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잃어버렸을 때에도 생성한 직후니까 뭐 만약에 잃어버려가지고 다시 접속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계정을 다시 만들면 돼요. 계정은 다시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 뭐 기존에 그러니까 뭔가 운영하고 있는데 키가 들어가 있고 그거를 동일하게 뭐 적어서 넣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 키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뭐 이런 뭐 난감한 상황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하니 키는 꼭 조심히 잘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 다 생성이 됐습니다. 이제 완료를 했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관리자를 하나를 추가를 했습니다. 19년 9월자 관리자를 만들었고 그룹에 추가도 했고 자, 대시보드에 가면은 이제 이 주소가 있습니다. 이 주소가 현재 자, 다 지금 다른 주소가 나오실 거예요. 이 앞에 이제 AWS 사용자 본인의 그 숫자로 된 고유 키가 할당이 돼가지고 여기 고유 키를 여기다 이런 식으로 주소가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자, 나는 루트 사용자는 aws.amazon.com으로 들어오지만 그 밑에 딸려 있는 계정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 주소로 들어와야 돼요. 이쪽 주소로 로그인을 해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소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주소는 오픈되어 있는 주소고 이 주소를 복사만 해가지고 언제든지 와서 이 주소는 다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주소를 이렇게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주소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아이디를 고유하게 지정을 한다면 특히 이제 사실 개인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걸 대부분 저장을 해놓고 쓰시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여기에 이름을 할당하는 거에 대한 그런 요구 사항이 많이 있지는 않은데 근데 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그 회사 이름을 넣으면은 그 회사 이름 .signin.aws. 해가지고 앞에 일단 시각적으로 그 회사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서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나 팀이나 뭐 이렇게 그런 단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이 별칭을 사용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칭을 필요하시면 혹은 내가 내 개인적으로 쓰더라도 다른 데서 선점하기 전에 내가 이름을 좀 그 빨리 잡아놔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설정을 해가지고 두시고 저는 그냥 기본 상태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주소를 복사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로그인 화면이 조금 달라요. 자, 로그인 화면이 조금 달라가지고 자, 여기 위에 계정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 아까 설정한 별칭 내지는 이 숫자로 된 아이디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떤 특정 계정의 사용자 이름 아까 설정했던 저는 어드민 1909라고 이름을 넣고 비밀번호도 아까 설정했던 대로 비밀번호를 넣어서 로그인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일반 계정이 그러니까 그 루트 계정이 아닌 그 밑에 딸려 있는 계정들은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같이 일치를 해야 돼요.
이 계정이 다른 계정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 계정상에는 이 이름의 사용자가 없을 테니, 혹은 있더라도 비밀번호가 일치하지는 않을 테니 로그인이 안 되겠죠. 이 세 가지가 다 일치하도록 이렇게 세팅이 된 상태에서 로그인을 하시면, 자, 이렇게 내용을 콘솔에 다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넘어가 보시면은 루트 계정은 바로 로그아웃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세션 상에서는 한 가지 아이디로만 로그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반 계정으로 로그인하면서 루트 계정은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됐습니다. 다시 로드를 하게 되면은 바뀐 권한으로 그러니까 바뀐 권한에 대한 페이지가 나오거나, 혹은 권한이 없어서 뭐 다시 로그인 페이지로 가게 되거나,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에는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자, 원래는 아직 페이지가 완전 다 새로 로드가 되진 않았으니 비교를 해보면 이 상단에 본인이 설정하셨던 그 이름, 자기 이름이 나오고 있었을 텐데, 그 이름 나오는 부분에 이제는 아이디랑 뒤에 이제 그 고유 키, 12자리 고유 키가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관리자 권한 접속을 해놨기 때문에 모든 권한에 다 접근할 수 있어요. 거의 모든. 그러니까 심지어 IM에 가가지고 다른 관리자를 추가적으로 생성하는 것도 일반 관리자들도 할 수 있고요.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새로운 관리자들도 추가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할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뭐 내가 뭐 EC2로 서버를 신규로 생성을 한다든가, 뭐 RDS로 데이터베이스를 신규로 생성을 한다든가, 모든 작업은 다 동일하게 되기는 되고, 하나 차이가 있다면은 여기 그 결제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할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할당을 받으면 볼 수는 있는데, 근데 빌링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할당을 안 해놨기 때문에 기본 어드민 액세스 권한 안에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접근이 안 되죠. 그래서 다른 페이지들도 권한이 없는 곳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런 화면, 권한이 필요하다는 화면을 만나게 되는데, 아무튼 지금 이 관리자 권한은 말 그대로 거의 모든 관리자, 뭐 거의 모든 기능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의 동일한 관리자 기능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관리자에 대한 권한, 그러니까 이 관리자 권한이 탈취를 당했을 때에는 루트 관리자가 이 관리자를 언제든지 삭제할 수 있죠.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권한의 그런 계정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용을 하시는 게 AWS는 가장 안전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실수로 돈을 쓰는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계정을 탈취를 당했을 경우에 많이 일어나는 건 그런 거죠.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뭐 그런 종류의 채굴류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굉장히 비싼 EC2 머신을 수십 개를 생성을 한 다음에 그거를 빵빵 돌려가지고 갑자기 메일이 오는 거죠. 갑자기 메일이 와가지고 열어보니까 너 오늘 하루만 한 거의 $10,000 가까이 쓴 것 같은데 너 좀 이상한 것 같다 하고 메일이 와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모르고서 넘어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영어 메일이라서 무슨 내용일까? 좀 나중에 읽어봐야지. 그러고서 한 내일 모레쯤 읽어보고 나면은 그날 하루에 $10,000 썼으면은 사흘 뒤에 봤으면은 그 다음 날도 $10,000 썼고 그 다음 날도 $10,000 썼겠죠. 그래가지고 그쯤 보고 나서 와씨 큰일 났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대부분 정해진 절차대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고 문의를 하면 대부분 처음 한 번 정도는 AWS에서 그거 까줘요. 하면 이제 고객센터에 메일 보내가지고 나 계정이 탈취당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AWS 처리를 해주고 뭐 그런 절차들을 이제 밟게 되는데, 아무튼 계정이 안 털리도록 주의를 하셔야 돼요. 안 털리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특히 이제 AWS 루트 계정은 이메일 비밀번호 2개 가지고서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AWS에 무언가가 털려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다른 쪽에서 털린 정보를 가지고 AWS에 로그인을 해보는 거죠. 다른 쪽에선 털릴 수가 있잖아요. 뭐 내가 어디 좀 할인 쿠폰 받으려고 좀 생소해 보이는 쇼핑몰에 가입을 했는데 그 쇼핑몰에 있는 개인정보가 털렸어요.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서 AWS에 로그인을 해봤더니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채굴을 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은 그런 경로로 털려요. 그러니까 꼭 멀티팩터를 해두시고 비밀번호도 잘 설정을 해두시는 게 좋고, 그런 다음에 요 서브 계정들을 만드셔가지고 이 서브 계정 상에서 이용을 하시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IM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IM까지 요거 생성을 하셔서
특히 오늘 이제 아까 작성하다가 프로그래밍 방식 체크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내용들이 있는데, 근데 그 부분에서 사용한 그 생성한 키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 여기까지는 꼭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IM까지 생성을 하셨으면 아까 만들어 놨던 이 크레덴셜 파일을 살짝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냥은 안 열리는군요. 자, 이 파일을 열어 보면은요, 이 파일 안에 자, 액세스 키와 그리고 액세스 키의 아이디와 시크릿 액세스 키라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번호는요, 그 이메일과 비밀번호 내지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웹 콘솔을 접속하기 위한 것이고요.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터미널이라든가 뭐 SDK에 설정을 한다든가 API에 뭐 직접 뭔가 콜을 날린다든가 기타 등등을 할 때에는 그 이메일이나 이런 유저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사용하지는 않고 액세스 키 아이디와 시크릿 액세스 키 이 두 가지만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가지가 아이디와 비밀번호 같은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이제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접속할 때 사용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이용을 하고 세팅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서 중에서 보면은요, 제가 문서 중에 AWS CLI라는 요거에 대한 파트를 문서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AWS CLI는 만약에 이거 그렇게 설치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 실패하지 않고 보통 한 번에 설치가 되는데요. 설치가 정 안 됐을 때는 이거를 안 쓰는 방법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성공을 하시는 게 좋지만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다른 방법으로라도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자, 근데 대부분은 그 패키지 매니저에서 설치를 지원을 합니다. 저장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홈브류 같은 경우에도 AWS CLI라는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브류 인스톨 AWS CLI까지만 해주시면은 별 다른 문제 없이 설치가 됩니다. 윈도우에서도 초콜레이트를 쓰고 계시다면은 초코 인스톨 AWS CLI 하는 걸로 설치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맥에서 홈브류가 안 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윈도우에서 초콜레이트가 나는 안 돼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하기가 좀 어렵다 하는 경우에는 공식 문서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자, 그 PIP를 이용을 하는 방법이 이제 그 다음으로 권장할 만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 PIP를 설정을 하려면은 PIP를 사용하기 위해서 파이썬 세팅이 돼 있어야 되고, 만약에 파이썬 세팅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파이썬부터 세팅을 하신 다음에 PIP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파이썬이 2버전, 3버전 막 나눠져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3버전 기준으로 뭐 해야 되고 뭐 아무튼 뭐 이제 복잡해지니까 가급적이면 앞에 있는 스텝으로 해결을 하세요. 홈브류로 세팅을 하시거나 초콜레이트로 세팅을 하시거나, 그리고 만약에 정 안 되면은 그 이후에는 파이썬 3 기준으로 해가지고 PIP3 이용해가지고 AWS CLI를 설치하는 이런 방법으로 설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터미널에서 AWS 버전이라는 명령을 했을 때 에러가 나지 않고 무언가 정보가 나오면 설치가 잘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보통 없을 경우에는 뭐 AWS command not found 뭐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AWS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요. 자, 이 뒤에 이제 이 CLI에서 사용을 하기 위한 그 크레덴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그걸 하려면은 이 CLI가 있는 것이 편하니까 여기까지 설치를 해 보시고 요거 설치가 된 상태에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